보통 군인들은 렉홀스터를 많이 찹니다. 현대전에서. 근데 기갑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행정 그리고 사복 차림으로 다니시는 분은 이쪽에다 끼시죠. 근데 현대전에서는 이런 방탄조끼를 입기 때문에, 방탄조끼나 전술 베스트를 입기 때문에 권총은 주로 아래 칩니다. 물론 이쪽 위에다 차시는 분들도 있는데 점점 방탄판이 커지면서 만약에 권총을 여기다 차시면은 뽑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렉홀스터를 많이 차는데 지금부터 뽑는 순서를 처음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총 뽑아보세요. 다시 천천히. 예. 비교적 좋으신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다시 집어넣고요. 만약에 이쪽 보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저 정도 거리에 있다. 저는 동양인의 그다지 큰 체구도 아닌데 총을 뽑을 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을 하겠죠? 딱 치면은 아까 뽑으실 때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오면 총을 낚아채거나 총 자체를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총을 뽑으실 때는요, 바로 여기까지 위로 보시고 하나, 적방향. 그러니까 총을, 이건 장난감총이니까 원래는 사람한테 겨누면 안 돼요, 장난감총도. 근데 시범이고 장난감총이니까 겨누겠습니다. 뽑으실 때 바로 위로 올라옵니다. 벌써 발사 준비가 된 거죠. 발사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다가와도 언제나 쏠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왼손의 위치인데,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어요? 왼손을 절대 총구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왼손은 가슴에 붙이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건 경찰에서 문제가 된 건데, 저한테 한번 다가와 보세요. 저한테 다가오시면은, 경찰 같은 경우는 사람을 쏘는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을 잡는 직업이죠. 될 수 있으면 총기를 사용 안 하는 게 경찰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손이 먼저 갑니다. 왼손은 무기를 안 들었으니까요.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겠죠. 그 상태에서 범인이 막 움직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발사를 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럼 발사를 하면은 잘 맞추면 되는데, 자기 손을 관통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왼손은 가슴에 붙이시고요. 다시 첫 번째로 가면, 뽑아서 겨드랑이 쪽, 자기 몸 쪽으로 붙이시고, 벌써 이 상태에서 발사 준비가 된 상태죠. 그리고 총이 앞으로 감과 동시에 왼손이 따라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총은 권총이 반동이 세다고 하시는데, 45구경 같은 경우는 반동이 세다고 하시는데, 사실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반동이 세지도 않고 50m 이내엔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권총을 쏘실 때 잘 안 맞는 이유가 있는 게, 총을 낮게 잡으시면은 권총이라는 건 반동이 위아래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총을 낮게 잡으시면 반동 제어를 잘 못해요. 요 홈이 있는 이유가, 손을 최대한 높게 잡으면 반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랑 똑같이, 골프 쳐본 분은 아시겠지만 몸이 트라이앵글이 돼야 돼요. 총 끝과 양 어깨와 팔이 트라이앵글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현대 미군이 쓰는 밀리터리 방식이고, 가끔 영화 보시면은 웨버 스탠스라고 이렇게 경찰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방 안에. 그 이유는 경찰이 아무래도 군인보다 교통거리가 짧죠. 범인들 같은 경우는 방 안에 있고, 이거의 장점은 만약에 방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가 문이고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갈 때 밀리터리 자세는 총이 먼저 나오죠. 그럼 범인이 누가 들어오고 있어 알게 됩니다. 경찰 같은 자세는 총이 나오기 전에 제가 범인을 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약간 밀어주시면은 평균 발사 자세가 나오는 거고요. 두 자세에 장단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맞춰 자기의 편한 자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많은 분들이 군대를 제대하셨을 텐데, 군대에서 탄창 교환하는 법을 훈련받으신 분이에요. 예. 탄창 교환 언제 하셨죠? 예? 탄창 교환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죠? 그냥 한 손으로 빼고 그냥 바닥을 착용하는 방식. 권총 같은 경우는. 권총이요? 그러니까 사격하시는 동안
다시 끼는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예. 근데 저분 장교시죠? 저분 같은 경우는 장교고 일반 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군 사격자세에서 한국군 사격훈련에 탄창교환이라는 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말뜻이 뭐냐면 실전을 염두하지 않은 훈련이라는 거죠. 실전에서 30발로 적군을 다 죽일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없잖아요. 분명히 탄창을 교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훈련 때 탄창 교환 훈련을 안 하면 실전에서 얼마나 버벅거리겠습니까? 제가 본 미군들도 보통 한 중사 정도 되면 굉장히 군 짬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실전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태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은 미군 애들은 다 안 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RPG가 날아가서 다 입고 쏘지 않습니까? 제가 본 실전 상황에서 딱 교전이 일어나서 한 10분간을 다 이루고 쏩니다. 그 중사 같은 사람들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탄창 교환하는데 막 이래요. 아무데나 막 넣으려고 그러고 상황에서. 근데 훈련 받은 애들이 그 정도인데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굉장히 그 버벅대 있죠. 그러니까 한국군에서 탄창 교환 훈련이 빨리 일반 병한테까지 가야 되고요. 탄창 교환의 시기는 탄이 다 떨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고 그 전투가 계속 진행 중이면은 아무리 탄 안에 그 탄창 안에 탄이 몇 발 남았더라도 새 걸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 탄수로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있을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탄창을 교환함과 동시에 내 총 안에는 9발이 있어. 내 총 안에는 12발이 있어. 그거를 자신이 다시 알 수 있으니까 그 탄창은 탄이 다 떨어졌을 때 교환하는 것이다. 이거 고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창 교환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뽑으시고 사격자세 취하세요. 탄창, 예비 탄창 있으신가요? 탄창 빼시고, 자, 탄창을 교환해보세요. 예, 다시요. 예. 전형적인 실수를 한 가지 보여주셨는데요. 탄창 교환하실 때 보통 내거진을 아까 이렇게 잡으시지 않았습니까? 실전, 지금 아주 편한 상황인데도 끼실 때 몇 번 이랬는데 실전 상황은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탄창을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꽂아주시고요. 탄창을 빼실 때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위로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올리시고 끼시면은 손가락이 가니까 탄창이 들어가고 있구나 안 들어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 상태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탄창을 빼실 때는 언제나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총구는 언제나 적방향을 향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연습이 안 됐다. 그럼 총을 자신 눈 옆으로 올려서 언제나 적을 주시하면서 탄창을 꽂는 겁니다. 그 적의 움직임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탄창을 이러고 꽂으시면은 눈 떠보면 적은 어디 딴 방향에 가 있어요. 이제 주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병사들의 휴대탄 수는 300발인데요. 그 에거진 안에, 그 탄창 안에 들어가지 않는 탄을 1000발 정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수부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장거리 가는 경우. 여기서 문제가 영화에서 보면 탄창 그냥 버리잖아요, 땅에. 그러면은 나중에 300발, 탄창 안에 들어있는 300발 다 쓰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실에 한 발씩 밀어서 사격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덤파우치입니다. 거의 요새 미국 애들은 다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덤파우치가 있으면은 사격을 하고 매거진을 교환할 때 갓쓴 매거진은 덤파우치에 넣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매거진은 계속 킵이 될 가지고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소리가 안 나죠. 매거진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댕탱탱탱탱 하겠죠. 특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틀리게 이라크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강국이었죠. 이라크에 가보시면은 바닥이 거의 세멘트나 제가 말씀드린 거 대도시경입니다. 모술이나 바그다드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이 대리석 아니면은 세멘 바닥이에요. 거기 빈 탄창 한번 떨어뜨리시면은 몇 방까지 울립니다. 자, 이제 탄창 교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탄창 있으세요? 맞는 탄창인데? 이거 맞나요?
자, 끼워보세요. 안 맞다. 그럼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사격 자세는요, 우리 한국군에서 하는 사격 자세는 어떻게 보면은 실전 사격 자세라기보다는 올림픽 사격 훈련이나 운동 사격에 가깝습니다. 실전 사격, 제가 겪어본 교전은 거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막이니까 먼 거리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는 게릴라라는 말 뜻이 민중하고 쉽게, 게릴라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민중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죠. 도시에서는 어차피 이라크인이니까 무기만 버리면은 평범한 시민이 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미군은 거의 실내전 아니면은 시가전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 시가전에 맞는 사격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다리는 그냥 편안하게 푸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다지 차이는 없어요. 자기 개인에 맞기만 하면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른 전술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자꾸 해서 자기 개인한테 맞추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다리가 적방향을 향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삼각점. 총 자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볼이 이 F가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개머리판을 눌러주는 겁니다. 밀착시켜주는 겁니다. 밀착시켜주는 이유는 반동을 억제하는 거죠. 5.56mm 탄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반동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5.56mm 탄은 진짜 이렇게도 쏴도 됩니다. 이렇게 안 쏴보셨겠지만 이렇게 쏴보시면은 5.56mm가 얼마나 반동이 약한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격 자세는 총구는 위로 올리시거나 아래로 내리시지 마시고 한 이 정도를 유지하신 다음에 적이 나타나면 바로 위로 올리면 됩니다. 언제나 사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탄창 교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중무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창 교환 시기는 탄을 다 썼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실전에서 여유가 있을 때 교환하는 겁니다. 그럼 탄창 교환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영화에서는 다 쓴 탄을 눌러서 떨어뜨리죠.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그건 영화 효과고, 보통 실전에서는 탄창을 뽑으시고요. 탄창, 안에 있는 탄창 옆에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스라엘 군애들이 이런 식으로 탄을 휴대하죠. 그 상태에서 릴리스를 누르고 옆으로 끼워넣는 겁니다. 그리고 끼워놓은 다음에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하시고 빈 탄창은 덤파우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총구는 언제나 적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만약에 총구를 올리시고 이렇게 빼시면 적이 알죠. 저거 탄이 떨어졌구나. 아니면 탄창 교환을 하는구나. 그 사이에 반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총구는 언제나 적방향을 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2인 1조로 이건 네이비실 방식인데요.